인류 최초로 철기 문화를 전해준 히타이트 문명. 철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전쟁과 농경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히타이트는 성경 속 헷 족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대했던 문명과 성경 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터키의 하투샤인데요. 철의 나라의 위엄과 헷 족속의 문화가 기록된 신화와 역사의 도시 하투샤. 성지가 좋다. 오늘은 히타이트 제국의 옛 수도 하투샤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경 속 은혜도 누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도 배워가는 오감 만족 성지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지에서 더욱 빛나는 분이죠. 성지맨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성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축복, 은혜를 누리고 계신 박사님이 오늘도 저희에게 나눠주실 그 은혜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네, 혹시 성경에 네. 이 헷 족속, 헷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할 때 그 맞아요. 헷 족속에게 그 땅을 네. 헷 족속에게 샀고 네네.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네.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네네. 헷 사람인데요. 네. 예, 우선 그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네. 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네. 하면서 땅을 내게 팔아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요. 네. 또 하나가 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이게 밧세바예요. 네.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네. 우리야. 이 헷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이 헷 족속 네. 헷사람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네. 나오는데 오늘은 이 헷 사람 헷 족속이 이 정식 영어 명칭으로 히타이트입니다. 아, 히타이트. 그 히타이트의 네. 정말 대단한 왕국을 이루었던 고대의 제국이에요. 네. 근데 성경에는 미약하게 나와 있지만은 네. 바로 이제 이 터키 전 지역을 네. 히타이트가 점령을 했을 때에 네. 그 수도가 바로 하투사. 아. 또 이제 현재 지명으로는 이제 보아즈 쿄이 네. 또는 보아즈 칼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하투사라고 하는 네. 이 수도 지역이 이제 갑바도기아 또 본도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의 북쪽입니다. 네. 이 갈라디아의 남쪽은 우리가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 더베, 비시데, 안디옥을 얘기하지만 네. 그 갈라디아의 북쪽이 바로 대표적인 도시가 하투사인데 네. 오늘은 이 하투사를 통해서 성서 속의 고대 역사를 보면서 네. 신약에는 갈라디아의 북부 지역을 네. 소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참 제가 이제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북쪽 이 고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를 가게 되는데 네. 지금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게 네. 이 해쪽 속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이제 17세기 주전, 네. 17세기에서부터 주전 12세기까지 500~600년간을 전 지역을 심지어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의 5대 왕인 함무라비 왕을 격파시킨 왕이 아. 제국이 바로 히타이트고요. 심지어는 주전 이제 14세기 전후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네네. 그 애굽왕 람세스와 네. 견주어 싸웠던 제국이 히타이트. 그러니까 헷 족속이죠. 네. 자, 이곳에 와서 이제 이 18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히타이트와 네. 보아즈 야질리카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찾는데 정말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만 해도 이 헷사람 히타이트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네. 이 1900년대 초서부터 독일의 발굴을 통해서 엄청난
고대 근동의 네. 역사이면서 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네네. 그리고서 유네스코 네.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와. 바로 요것이요. 네. 둘레만 해도 12kg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히타이트의 성체의 모습입니다. 와, 정말 예, 멋집니다. 뭐 예루살렘의 둘레가 네네. 4kg니까 네. 2배에 해당하는 그 거대했던 제국. 와. 특히 이 히타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 철을 사용한 아. 철. 네네. 이 철제를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사용한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그렇군요. 이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네. 제국의 수도 하투샤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네. 바로 이 히타이트는 애굽보다도 수백 년 전, 또 거의 로마보다 1000년 전 이미 병거와 철창, 칼을 사용하면서 네. 강력했던 제국의 네. 그 역사가 바로 이 히타이트인데, 네. 자, 요것이 이제 이 유명해가 만든 세 개의 문을 오늘 소개하게 되겠는데,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자 오, 네. 문이죠. 네네. 아주 그 아치형으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 사자상은 네. 히타이트 성벽 4개의 문 중에 바로 여기 이제 이 1900년대 초의 모습인데요. 지금 많이 이제 네네. 무너졌죠. 바로 요 문이 이 히타이트의 아주 유명한 성체의 일부를 네네. 보여주게 되죠. 아, 그렇군요. 저게 이제 거의 뭐 3천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네.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 문인데, 성의 남서쪽 네, 그죠, 남서쪽이죠. 성문입니다. 이 성문은 사자가 양쪽에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사자문,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그러고요. 네. 이 자세히 보면 이 큰 바위를 깎아서 사자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단했던 거예요. 네네.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사자가 나와서 사자문, 네. 스핑크스가 나와서 스핑크스문, 또 이제 왕처럼 생긴 문이 있어서 이제 왕의 문 했는데, 어쨌든 이 보아즈 쿄이 또 이 하투사라고 것은 고대 구약을 공부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네. 주제가 이제 되는데, 특히 이제 이곳 이 사자문을 통과해서 조금 더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또 하나의 곳을 발견하게 되겠는데, 네. 이게요 성 안에서 하투사의 또 성 하나의 밖을 오가는 명물이 네. 바로 이 터널입니다. 터널입니다. 이 성의 가장 높은 곳 아래 네. 이 성벽 밑으로 약 70m에 해당하는 이 터널을 통해서 역시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네.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야, 터널이 이 보시죠. 삼각형인 이게 것 같아요. 수천 그렇죠. 년 이렇게 전에 이제 지어진 그 삼각형형으로 이 만들었는데, 돌로 쌓여진 이렇게 앵글, 이 트라이앵글을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 터널은 이 하투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이 돌의 그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의 그 네네. 위용. 더군다나 이것이 3천 수백 년 전에 네, 그러니까요. 이미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네네. 헷 족속의 왕국이 네. 이러한 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기네요. 70m 네. 정도 와. 되고요. 참 이게 어떻게 그 뭐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명물이 바로 네. 이 예. 스핑크스 게이트. 그냥 고대의 히타이트와 애굽과 바벨론의 여러 문명이 혼재되어 있는 그만큼 그렇죠.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타이트는 이 동으로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네.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의 그 대애굽과 견주어서 네네. 이 싸웠던 대단했던 제국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핑크스 문은 이제 그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 네. 이 그다음에 세 번째 남동쪽에 이 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왕의 문, 킹스 게이트. 아, 이게 가장 전형적인 히타이트 왕의 모습. 또는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이제 네. 이게 하나의 신이다 해서 이 신상이라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로얄 게이트. 그래서 이 왕의 문이라 붙여진 이 문은 또 다른 이 히타이트의 거대한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저렇게 이제 바위를 깎아서 아치형을 만든 네. 그런 모습을 보겠고요. 참 우리가 이 헷 족속 네. 또는 헷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전성기 때로 가면 주전 17세기에서 12세기에 보면
정말 대단했던 네. 제국이 네.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성경에 잠깐 언급되었던 이 민족의 네. 실체를 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히타이트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가진 왕의 모습이라든지 네. 그들이 이제 상형 문자 네. 또는 그들이 이제 문자를 사용했던 일부를 보시게 되는데 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 사람 신상의 모습이 네네. 있고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언급되었던 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이 외모라든지 네네. 또 그들이 장식했던 네. 칼, 또 모자 등을 통해서 네네. 성경에 언급되었던 정말 이 해쪽 속의 네. 실체를 이 이렇게 보게 하투사 되는 고대 거죠. 수도 이 유적지의 가장 견고한 네. 그곳에 히타이트의 왕이 거주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바로 요건데요. 네네. 거의 50만 평에 해당하는 그 성 안에 네. 가장 견고했던 지역이 바로 요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왕궁. 아. 그러니까 성 안에서도 가장 이제 요새로서의 그 네네. 안전한 곳에 여기에 이제 히타이트의 네. 왕이 거했다는 거예요. 네. 역시 높은 곳에. 그렇죠. 자리잡고 그 안에서도 이게 거의 이제 평지가 아니고 네. 이 구름으로 형성된 그 경사면에 네. 세워진 고대 히타이트의 네. 그런 수도를 보게 되겠고요.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좀 높은 곳에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건물이 들어섰던 것을 네. 흔적을 통해서 보고 참 그 왕궁의 규모라든지 또 왕궁을 둘러쌌던 그 성벽의 그 두께를 보면 네. 강력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최초로 철기를 저기 이제 보면 네. 저 너비만큼 성벽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 안에 네. 또 다른 왕궁의 성벽이 이제 이중으로 정말 이렇게 두껍네요. 있었던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히타이트의 존재가 이제 알려진 것은 불과 한 100에서 150년 전 경인데 아, 네. 그 중에서도 이 히타이트의 대신전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5개의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전은 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데 방금 지나는 것은 이제 무덤의 형태이고요. 하투사에는 거대한 5개의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쪽 속 히타이트의 신전이죠.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라암세스 2세가 1270년경에 예. 애굽의 라암세스 2세와 대제국의 히타이트 간에 왕 간에 맺은 평화 네네. 조약은 10년간의 전투에도 이 결과가 나지 최초의 않자 아, 네. 역사상 최초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 조약으로 네. 기록돼 있습니다. 맺으면서 그 애굽 왕이 평화 조약의 기념으로 보내준 돌입니다. 애굽의 왕이 아, 네. 히타이트 왕에게 선물한 돌입니다. 야, 이게 애굽에서 온 거예요. 아, 놀라운 것을 그렇군요. 보시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라암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싸워서 승리했다고 자기의 이제 신전에 네, 기록을 네. 해놨는데 아, 네. 불과 100년 전 1900년 10년 경에 이곳에서 하나의 토판이 발견됩니다. 네, 네. 근데 그 토판이 뭐냐면 히타이트 이 하투실리 이 3세와 하투사에서 라암세스 발견되는 2세 가장 간의 큰 평화 조약을 신전이 있는 맺어서 곳입니다. 전쟁을 마쳤다라가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아, 네. 야, 그것이 발견되면서 네. 라암세스가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는 재밌네요. 이 라암세스의 기록과 이곳 하투사에서 발견된 기록을 통해서 네, 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 그 조약문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전 앞에 이제 이 현지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저게 이제 황소 모양을 이제 손가락으로 표시하는데 히타이트의 와. 표시고요. 바로 요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신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의 왕국의 규모는 네. 이 신전의 규모를 통해서도 네,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히타이트의 또 하나의 이게 이제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데 이 히타이트의 그 신전이 성스러운 곳. 그 성스러운 곳이죠. 예, 바위를 파서 그렇죠. 그들의 신상과 또 신앙을 새겨놓은 네. 가장 거룩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고깔 모자를 쓰고 칼을 차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3천 수백 년 전에 히타이트의 인들의 모습을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희밋하지만 왕의 모습 네. 또 그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 네네. 그리고 이 부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네. 외모를 통해서 이 의상이라든지 네네. 그들의 외모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현지의 이제 가이드가 저에게 안내한 최고의 걸작이 바로 이제 히타이트의 그 신상의 모습. 네. 그 사자가 양 무릎에 네. 양 어깨에 그러니까 4개의 사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아. 또 히타이트의 신상의 모습. 요 모습이죠. 돌에 새길 정도면 신앙심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이제 그 대제국을 지탱했던 정신적인 아. 요소이죠. 네네. 그 다음에 요 협곡 안에 네. 정말 다양한 그림이 많은데요. 또 하나가 이제 히타이트의 세린 왕의 모습. 거룩한 네. 그리고 이제 장소들을 만들어 놓고 자, 보시죠. 왕과 왕의 그 인장, 실, 그 왕의 신상들을 상징적인 그 이게 인장이죠, 인장. 이런 아, 모습들. 네. 그러니까 이게 히타이트의 왕의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 위에는 이 왕의 실, 근데 상징적인 이제 도장과 같은 도장.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네. 우리가 성경에서 헷이라고 하는 족속을 언급했지만 네. 실체를 이렇게 왕들과 통해서 보는데 또 이 신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바로 이 12 신들의 행렬이죠. 행렬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도 조금 강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린 저는 이 12사도의 행렬이다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네. 바로 12 신들의 행렬. 네. 고깔 모자 쓰고 칼을 차고 그들의 이제 외모도 볼 수 있는. 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해족속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의 고대 왕국을 주름 잡았던 네. 그들의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겠는데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이제 고고학적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게 이게 아.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네네. 이 찰흙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글을 쓴 인장을 만든 다음에 다음에 꾹 누르면 이걸 찍어서 이제 모든 계약이라든지 편지나 협약을 맺을 때에 이제 그 계약의 도장입니다. 증거인데 히타이트 바로 이제 이런 게 이미 3천 네. 수백 년 모세 전에 시대 때 히타이트를 했었는데 네. 바로 람세스 이겁니다. 2세와 이 하투샤 왕 간의 평화 조약입니다. 예, 와. 이제 우리는 평화의 네네. 조약을 맺고 싸움을 하지 않는 이게요. 미국 유엔 본부 본관에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에서 네네. 발견된 3,400, 500년 전에 최초의 네. 평화 조약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해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박물관에 네. 이 독일에서 불과 10년 전에 네. 이 돌려준 거죠. 이 터키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즈 교이 와. 이의 하투사의 자그마한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네. 바로 이게 철제입니다. 철제. 그러니까 이 고대 전쟁이 있어서 네. 강력한 철로 만든 네네. 칼과 창과 병고로 네. 그게 바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추측해 볼 수 있네요. 예, 우리 그 주몽에도 한 네. 나라가 철제로 그 네.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처럼 그것보다 벌써 와. 훨씬 천수백 네. 년 전에 이미 이 히타이트는 철을 아까 틀도 보았잖아요. 네, 네. 철을 녹여서 얼마나 저것이 지금의 이제 눈으로 보면 네. 다 일상적이지만은 3천 수백 년 전에 그러게요. 바로 철을 사용했던 히타이트. 네, 그리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제 해족속과 네. 해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배경을 터키 네. 이제 보시죠. 요게 히타이트가 점령했던 가우데 지중해가 있고 네. 북쪽에 이제 이 터키와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에 애굽까지 네. 점령을 했던 그다음에 히타이트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골짜기에 강력한 요새를 네. 세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네. 이 하투사의 박물관에 정말 뜻밖의 것을 발견을 했는데 네. 이미 이제 이 히타이트 역사가 지나고 로마 시대 때와 비잔틴 시대 때를 지나면서 와, 역시. 이게 북부 네. 갈라디아 네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북쪽에도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너무 반갑네요. 그다음에 이게 메노라죠. 네. 이게 유대인들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네.
갑바도기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수신자인 갈라디아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이거 그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네. 이것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이미 히타이트 비잔틴 시대 유적에서 때에도 놀라운 또한 거대한 이 묘비에 십자가를 새겨 놓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게 살았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놀라워요. 네. 우리가 이 성경 햇사람의 히타이트를 통해서 그것이 후대의 갈라디아, 특히 네.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그곳에 이미 1세기부터 존재했던 네. 기독교인들의 네네. 흔적을 네. 보게 된 거죠. 와, 되게 서양 문명하면 네.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그렇죠. 이 철기 문화를 전해준 히타이트 문명도 정말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강하고 위대했던 히타이트 제국은 왜 멸망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멸망은 12세기에 이제 해양 민족에 의해서 갑자기 사라지는데 네. 아주 좋은 질문이 왜냐하면 이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 때에 네. 헷 족속이 등장을 하고 또 다윗 시대 때 1000년을 지나서 헷 사람 우리아가 나오는데 네. 이때는 정말 작은 민족으로 소개가 되지만 네. 이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미약했던 민족이었지만은 네. 한 200~300년이 지난 주전 17세기에는 강성했었어요. 네. 이때는 성경에 등장하지가 네, 않고 네. 아. 그리고 12세기에 갑자기 망하면서 네. 다시 이제 그 옛 히타이트의 후예로 네. 우리아 네. 다윗의 왕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우리아. 등장할 때는 이미 네. 또 히타이트가 망한 때죠. 네.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의 초기 때하고 네. 망한 이후에 햇사람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햇족속에게 주목을 못하지만 그 아브라함 직후와 이 다윗 왕 직전에는 강력했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요셉이 네. 이 가나안 땅에서 간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때는 북부 히타이트의 영향권의 지배하에 네. 있었기 때문에 어. 이미 전통적인 애굽 왕이 아니고 네. 이 히타이트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가나안 네, 사람 네. 요셉을 총리로 세워도 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네. 정도로 히타이트의 지배하에 네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보통 수천 년 전이라고 하면 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대적으로나 또 문명이나 또 신앙적으로나 전혀 뒤처짐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이 히타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 세계사적으로 네. 이 비교를 해보면 그 바벨론의 이 제5대 왕인 함무라비 하게 되면은 네. 들어보잖아요. 네, 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네. 일으켜 놓은 함무라비 법전 주전 이제 1750년경인데 네. 이때 이 함무라비 왕국을 무너뜨린 왕이 히타이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상대가 없어서 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먹었던 대히타이트 제국이 와.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의 네. 헷족속 그렇군요. 또 이 다윗 시대 때는 햇사람이라고 네네. 하면서 우리아를 소개하면서 나오는데 고대 근동, 중근동 이 성경의 이 배경사, 구약의 배경사를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민족이 네. 히타이트, 아. 헷족속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눈과 마음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